조국 딸 조민의 입시 비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됐고 8월 26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소를 하느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느냐 논란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10일 날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동안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은 그 취소 소송도 취하를 했고 의사 면허도 반납을 했어요. 네. 그리고 새 출발하는 자세로 다시 살겠다 뭐 이런 반성의 모습을 보였고 조국 부부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하면서 반성문 비슷한 것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러면은 이게 반성쇼로 끝나고 검찰로서는 그것에 진정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제가 그 사건이 조민 씨가 네, 딱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났어요. 취하하고 이럴 때 기소유예를 해주려고 기소유예 해주지 않겠냐 그런 말도 많이 나왔었죠. 그 언론에서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조민 씨를 이제 검찰에 부를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본인의 태도를 정말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를 보려고 부를 것이던데 진짜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부인했어요. 취하는 했지만 아마 자신이 그 관여가 없다든가 그런 걸 몰랐다고 아마 부인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조국 전 장관이 자기 재판에 나가가지고 좀 부인했어요. 다 부인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부인하면은 이게 조민 씨의 어떤 소취야 의사 면허 반납의 진정성이 아마 의심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너무 자신이 충만했는지 아니면은 뭐 차라리 남산으로 끌고 가라고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딸을 위하는 마음이라면은 그렇게 하긴 좀 힘들었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시인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법정에서 이 딸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살아났을 거예요. 조국을 지하하는 사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조국 전 장관이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딸을 살릴 것이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진보 이분들은 어떤 가족보다도 진영의 이익을 더 앞에 두더라고요. 항상. 또 조국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정치적 장래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뭐 출마도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고 있던데, 그래서 저는 그 이 진보 진영들을 보면은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그 의심을 받는 사람이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몇 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면 조국 전 장관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는 언급은 못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아마 자기가 법률 교수였고 하니까 아마 딸한테 충고는 하든지 자기 뜻인지 모르겠지만 취하하고 의사 면허 반납하면 아마 그 기소유예 해주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충고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검찰로서 아니 이거 뭐 일부 부인하고 아버지랑 공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범 부인하면은 이게 뭐 사실은 조민 씨도 부인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걸 기소유예 제일 전제 조건이 범죄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반성한다는 외양은 껍데기는 만들었는데 속을 들다 보니까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요새 뭐 빵 중에 겉바속촉이라고 있거든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조민 씨를 내놓고 보니까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야지.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게 위에 결재를 올릴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걸 기소유예 주문에, 아까 제가 박병곤 판사 그 할 때 그랬잖아요. 그 악의적이고 안 쓰면 이걸 도저히 실행 못 한다고. 그러니까 검찰로서 그 기소유예 해주려면 인정하고 반성하고 써야 하는데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소유예 결재 올려봤자 도로 그 결재 반려되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좀 전략을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잘못 택한 게 아닌가. 이번에 이런 저는 그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부인한다고 할 때 조민씨 기소될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비슷한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딱 그대로 나왔는데 이 조민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기소가 되니까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여전히 이제 외관상은 반성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국은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 무슨 민주투사 코스프레 하냐. 자기가 잘못해갖고 결국 딸까지 이렇게 망쳐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은 진짜 겉으로만 반성한다고 성찰한다고 뭐 불찰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공익인권보센터다 뭐 이런 표창장이다. 이거 잘못 만들었다. 허위 증명서만 그렇게 시인해버리면 조민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나죠. 그럼 범죄를 해놓고는 지금 엉뚱하게 옛날에 무슨 그 민주투사 끌려가다시 이 똑같아요. 저 이재명 얘기한 거도고. 지금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은 범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바로 좀 전에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민 씨가 지금 나오는 태도 성실하게 응하고 이거는 지금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그리고 조민 씨는 조국 전 장관보다 좀 똑똑한 것 같은 게 운명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니까 법원에서라도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로 지금 가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은 고집이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념이 워낙 강하고 자기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초동 촛불 집회 그것을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태도가 있죠. 결국은 그 아들 조원이 또 있습니다. 그까지 지금 또 기소돼 가지고 연세대 대학원 그러니까 그 업무 방해하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하나가 어떤 자기 지지층 극렬 지지층 하나 때문에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 다음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아들 딸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도 지금 나이가 20몇 살이고 할 건데 조민이는 32이고 32입니까? 조원이는 26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에 고 교수님하고 저 같은 경우 저는 법정에 몇 번 써봤습니다만 한 번 써봤습니다만은 그래 뭐 이 청춘에 법정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형사범죄로. 그리고 이게 부모의 과욕 때문에 애들을 버려버린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만 줄이고 그다음 그게 그 당시에 많은 가진 그 좀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죠. 사실 조국 전 장관도 그랬잖아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비슷한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사안에 대해서 동정의 여지도 있었어요. 부모라면 자식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됐지만 그러면 그걸 갖다가 빨리 인식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 노블리스 오블리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조국 전 장관 정도의 서울법대 나오고 로스쿨 교수에다가 법무장관의 민정수석 했으면은 자기는 잘못이 요만큼이나 생각해도 이만큼의 책임을 안고 그렇잖아요. 일반 필부 필람이 하는 거 다르잖아요. 장삼 뭡니까? 이사가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내가 그 정도 그 국가의 혜택을 받고 사회의 혜택을 받았으면 내가 잘못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 다 인정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했다고 했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남산에 끌려갈 일도 없고 그럴 건데 이게 너무 욕심이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조국 전 장관을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은 자기 아들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게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다. 자식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하고 정경심 씨는 이미 아직도 복역 중이지만은 그런 그 부모가 처벌받는 거하고 그 부모가 처벌받는 와중에
자기 자식들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재판받고 젊은 애들이 그거는 막았어야죠.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얘기로 따지면은 여명이 잔명이 많이 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 탄압이라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또 말은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정청래까지도 거기다 대고 뭐 또 응원에 또 메시지를 냈던데. 그건 저는 정치 탄압에 딱 이제 한마디 맞게요. 정치 탄압이라는 건 있죠. 우리 옛날에 수사가 형식적이고 부르지도 뭐 몇 사람 그 저기 배신해 가지고 그 나쁜 그 사람한테 불리한 발언 할 사람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 유신 시대 이럴 때 불러 가지고 그때 수사가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해가지고 기소하면 또 판사도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하고 전부 유죄해 가지고 보내는 게 정치 탄압이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 있죠. 진짜 힘들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어요. 입 열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변호인 다 입대하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 건 있죠. 이걸 당신이 무조건 유죄이기 때문에 수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죄면 기소를 하고 무죄면 불기소할 텐데 일단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냐 무죄가 나느냐 대법원 판결이 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대표나 조국 씨는 있죠. 마치 검찰이 수사하면 그 자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처럼. 아니 검찰은 지금 그 국가사법권의 조그만 일부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최종적인 사법권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건 법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봤잖아요. 영장 청구에서 기각되고 정치인들. 그 법원하고 검찰의 견해가 완전히 다를 수도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말은 그 법치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유신 시대 때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검찰이 기소하면 바로 형식적으로 기소하면 판사가 형식적으로 재판해가 유죄 나올 거니까 이런 그 수사는 정치 수사고 정치 재판이고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 민주주의를 배웠다고 그러고 법치주의를 배웠다는 사람이 검찰 수사 자체만으로 나는 유죄야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이게 그 한 사람은 그 뭡니까 변호사고 한 사람은 로스쿨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 검찰의 그 수사를 법원의 재판하고 똑같이 보는 건지 나는 좀 제대로 그게 자기들 알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엄청나게 그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그러겠죠. 지금 탄압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다고 트럼프하고 이재명이가 아주 그러니까 제가 그 완전 닮은 꼴이에요. 이 자리에서 했지만 미국의 이재명이 트럼프고 한국의 트럼프가 이재명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지금 사법 리스크 많이 가지고 있고 똑같이 다음 대선 나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 똑같이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런데도 지금 정치 탄압이라고 아니 법원의 판결도 안 나보고 어떻게 정치 탄압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참 이재명 대표나 또 조국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야권을 대표하는 인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본인들이 늘 주장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